현재 일목균형표를 공부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견해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전환선과 기준선의 매매 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다,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다, 이렇게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즉 일목균형표를 볼 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해라,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대서 대입한 데 지나지 않는다. 매매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매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후에 재골든 크로스가 냈을 때가 매수 시점이고, 기준선을 전환선이 데드 크로스 후에 재데드 크로스를 낼 때가 매도 사인입니다. 혹은 골든 크로스 후에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 이 지점을 리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돌파해서 지지받거나 돌파해서 재돌파하는 국면을 매수 국면, 그 다음에 매도해서 돌파했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 내면 매도 국면, 혹은 돌파했다가 디디고 다시 하락하면 매도 국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 선행경관 1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 수치가 선행경관인데, 이 값을 26일 이후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선행경관 2는 52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누기 2를 해서 26일 후로 이동시킵니다.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현재의 주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가 주가는 지금 여기 있는데 구름층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는 왜 나왔느냐, 구름대, 구름띠라고 보이는 이 일목균형표 상의 이 그림들, 여기서 붉은 구름이 되는 부분과 푸른 구름이 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일목균형표상에 여기에서 상단선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스팬 1, 하단선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경관 2, 선행스팬 2의 값입니다. 즉 현재의 주가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위치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현재 100이라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을 합해서 나눈 값이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26일이 지난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딱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지나면 여기다가 찍어서 이 선이 바로 선행스팬 1이 되고,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2로 나눈 값을 2로 이렇게 계속 26일 뒤에서 찍어 나가니까, 우리는 사실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되면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가 얼마인데, 오늘의 주가가 얼마다 그러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요렇게 되겠구나, 요렇게 되겠구나, 옆으로 계속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현재의 가격으로 또 전환선과 기준선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지난 9일간과 지난 26일간의 고저가니까 지난 시세를 가지고 현재의 시세도 아닌, 지난 시세를 가지고 현재의 시세도 아닌 나중의 시세를 반영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경관이다.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합한 것이고,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중기 평균값,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이니까 주가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이 선행스팬과 후행스팬이 만드는 이 구름대는 이 가격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수직 급등을 하면 3일 이동평균선은 바로 따라서 급등을 하고, 5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덜하게, 10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덜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은 이 정도, 120일 이동평균선은 움직이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이것을 뚫고 상승을 해버리면 이것은 반영이 안 되니까 주가와의 괴리가 일단 무조건 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승폭이 클 때 조건은 바로 이 구름대와의 괴리가 커진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상승 후에 강화되려면 이 구름띠를 지지하고 상승을 해야 되고, 이 에너지가 약화되려면 구름띠 속으로 들어간다. 즉 여기서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게 되면 고가에서 어떻게 먼저 따라오겠습니까? 선행스팬 1은 9일, 26일에 고가 저가를 합한 것이니까
일종의 단계의 개념이니까 선행 스팬이 먼저 따라옵니다. 후행 스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2일의 빈값이니까 아직까지도 반응이 더딥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구름층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층이. 그 다음에 더 이상 주가가 높아지지, 만약에 더 이상 높아져 버리면 계속 두꺼워지면서 구름층은 점점 두꺼워지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주가라는 것은 하루 만에 쭉쭉쭉쭉 뻗어가는 것이니까 주가가 괴리를 일으키면서 급등을 해버리면 구름대 중에 선행스팬 1은 머리를 돌려버리고 선행스팬 2는 늦게 따라가니까 이 1과 2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 크면 클수록 이 구름대는 수직으로 세로 방향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즉 어떤 그림을 이렇게 되느냐 하면 급등을 하면 선행스팬 1이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고 선행스팬 2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니까 구름대는 수직을 세로 방향으로 구름대가 서지만 이 폭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아무리 올라도 주가는 횡보를 해야 될 테니까 올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단계로 따라갔던 이 스팬이 눕기 시작할 거고 그래도 중기 스팬은 이렇게 아직은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시 좁아진다 이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점점 횡보해서 조금만 내려오면 횡보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고가저가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저가가 갑자기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선행스팬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반응이 더디니까 이런 형태로 가면니까 실제로 주가는 고가권에 있지만 이게 빨간 구름대였다. 1이 위에 있고 2가 밑에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파란 구름대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주가는 횡보해서 급등했던 주가가 횡보해서 여기서 이 상단선에 구름대 상단선에 맞고 튀는 것이 변화일이다. 이것이 날짜로 딱 보면 이미 여기서 뭐 26일째가 되든 며칠째가 되든 혹은 직전의 상승폭이 어떻게 되든 이 변화일과 겹칠 확률이 높고 이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변화일이 가능성이 높고 이 변화일에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해줘야 디디고 올라가는 연장 상승 파동이 일어나고 반대로 하락일 경우에는 밑으로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수직 하락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주가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에너지가 쇠약해진 것이고 여기서 다시 재돌파해서 디디고 나가지 못하면 밑으로 뚫려 내려가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쪽이 확대되고 이쪽이 더디게 반응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푸른 구름대가 확장되면서 주가가 이번에는 떨어져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